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즘 많이 화두죠. 이게 부동산. 요즘 뭐 부동산 가격이 아주 천정부지로 많이 오른다는 뉴스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일단 뭐 빌딩이나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주인, 기본 욕구인 집에 대한 욕구. 아주 중요하죠.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생존과도 연관되는 게 집이니까. 그럼 부동산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하는지. 사회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과 제가 인데까지 강의한 거는 사회적인 입장으로 해서 강의를 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상담을 약간 부동산 상담에 대한 홍보를 이게 제가 상담 내용 중에 이제 재정 상담, 이제 부동산 내역이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상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좀 접근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입장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상담을 하듯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당연히 아니 부자에다가 움직일 산이 뭐는 재산할 때 산인가요? 갑자기 저러니까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라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앞으로는 건물도 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미 뭐 이동식 주택이라고 크레인으로 차로 그냥 마치 그냥 자동차 비슷하게 그냥 차를 공장에서 찍어내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끝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집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집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기가 좀 애매하는 그 앞으로 시장이 아마 열릴 거예요. 이미 이렇게 열려 있죠. 뭐 컨테이너 주택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요즘 이제 전원주택 이제 맞춤형 이동식 주택이 이제 이게 또 진화를 하죠. 이제 단계적으로 더 진화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아파트만한 그 건물 한 동이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듯이 그게 이제 움직여서 이제 이게 움직일 수가 있는 세상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세상이 오면 그거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아니냐고. 예,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되면 동산이 됩니다. 그럼 뭐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은 않고 건물은 동산적인 개념으로도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꼭 움직이지만은 지 않는 것만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의식주 할 때 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게 건물, 터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구조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할까 합니다. 그럼 이동식 푸드트럭도 이게 그 동산인가요? 부동산? 그건 동산이죠. 당연히 트럭이니까요. 이제 애매모호한 단계가 와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방향과 부정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을 때 방향이 한데 똑같은데 비슷하게 이게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이 약간 좀 이게 많이 좀 약간 이게 많이 달라져요. 앞으로는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앞으로
저기 요것도 사회적인 면으로 이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흐르는 방향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흐르는 방향으로 아마 이게 확 나눠질 거예요. 그럼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이미 지금 이게 다 전초 단계에 다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집이 없어서. 그럼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마 좀 늘어날 거예요. 이제 이게 좋은 뭐 차박족 그게 아니라 차박족이나 캠핑족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폐차가 되면 차는 거의 자산이 영원이 돼요. 근데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노수보다 약간 나은 게 차에서 이제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그 단계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거의 이제 차 노숙이라고 하죠. 차 노숙자 같은 그런 이제 앞으로 생활의 패러다임 쪽으로 많이 흘러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산층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하지만 그 중산층의 그 직업이 앞으로의 그 정통적인 직업 가치관이 다 흔들리는 이제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대부분들은 다 실직자로 전향하게 되거든요. 실직자가 되고 자기가 자본소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임대소득이나 뭐 다른 게 아니 저작권 소득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하다못해 의사 변호사들 분들도 전문직이잖아요. 이분들도 노숙자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세상이 나옵니다. 네, 물론 부정적으로 흘렀을 때요. 이게 앞으로의 길은 그냥 제가 크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눈 거지. 굉장히 시대가 여러 패턴의 방향으로 흘러요. 딱 부정적에서 한 방향만 흐른 게 아니라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나마 차에서 잘 수 있는 것도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더 비참한 상황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이게 좀, 너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 근데 집에 대한 관념이 앞으로 지금 이게 좀 약간 사회적으로 좀 약간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왜냐면 이게 너무 제가 재테크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말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을 제가 가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상담비나 이런 비용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그냥 사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강의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제 이익에 맞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동산에 관련해서 상담을 올 때는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게 좀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지부에 대한 내 사업자, 내 가게를 나중에 차리게 되면 카페를 차리면 그에 대한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조차도 굉장히 큰 꿈일 수도 있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한 걸 제가 먼저 간단하게 부동산 개념을 제가 먼저 이거를 강의를 하고 했는데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잡는 거 과거에 있던 부동산에 대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형태에 대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잡으려면 앞으로의 어떤 세상이 열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돼. 추측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것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제 강의를 듣는 분들 대부분 99.9%는 거의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내 노동을 하던가 아니면 사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아니면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라도 이분들은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냥 같은 근로소득자입니다. 하지만 고퀄리티의 시간당 임금이 아주 높은 고퀄리티의 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 아니냐고요? 노동자하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체로 하는 분의 노동자고, 현대사회는 우리나라부터만 해도 선진국 같은 대부분 몸을 해서 하는 노동자보다 사무직이나 이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전문직 같은, 그리고 프로그래머나 이제 여러 창조적인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현대인의 관점이면 그냥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약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그런 시대에 약간 적응받고, 근로자에는 노동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히요. 그럼 제가 왜 근로자에 왜 초점을 두고, 왜 부동산하고 왜 근로자가 왜 이게 같이 저걸 봐야냐. 그러면 제가 부동산에 대한 먼저 개념을 잡기 전에, 이게 앞으로에 대한 이게 시대성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부정적으로, 저는 뭐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좋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럼 별거 아닌 리스크, 마치 지뢰를 한번 밟으면서 치명적인 함정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지, 지금 앞으로 시대가 예전에 선각자들도 많이 이거를 많이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이걸 갖다 무료를 했고, 저거 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근로자가 없어진다고? 이게 뭔 말이야?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좀 보려면, 이게 그럼 부동산의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많이 틀려질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있는 현재 구성원 사람들이 또 시사로 넘어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틀려요. 자,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던 프로그래머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요즘은 AI가 프로그램을 짜요. 요즘은 주식 투자를요, AI가 인간보다 더 잘해요. 실질적으로 AI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요. 사람은 그걸 갖다가 관리만 해주고 정보나 그걸 갖다가 소스를 계속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AI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식 판단을 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전부터 월가에서는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AI가 실질적으로 해요. 그래서 요즘 예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 그것도 5년 전 얘기만, 오래됐네. 그 전직 펀드 매니저인데 나중에 이제 그 무슨 펀드 매니저, 다른 걸 이제 그 환율, 그걸 뭐랬죠? 환율 그쪽으로 해서 하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금 헤지 펀드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게 5년 전 얘기예요. 왜냐면 AI,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투자를 더 잘해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컴퓨터가 이미 그 보고서를 내놓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사를 요즘에는 AI가 써요. 이게 뭔 말이냐고요? 예, 요즘 지금 기사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는데, AI 이제 이게 사실 정보 자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AI가 기사 자료를 써가지고 내보내요. 그거 갖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기자나 편집장 뭐 이런 저기 기사 관련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예, 이 사람도 직업에서 아무래도 AI한테 아무래도 밀리게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뭐 요즘 저기 많이 나오죠. 의사보다 AI가 진단을 더 잘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게 로봇팔이 있잖아요, 요즘. 예전에 보면 원격 미국에 있는 의사가 저기 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전쟁터에 가면 거기는 의사가 이게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원격으로 해서 저기 미국에 있는 이런 그 전문의가 이게 로봇팔을 조절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그 부상당한 군인의 그 다친 팔과 다리를 수술하는 장면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 데이터가 되면 마치 알파고처럼 얘네들이 수술에 대한 이 데이터 자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전문 막 30년 40년에 아주 이게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 의사들보다도 더 수술을 AI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로봇팔하고 AI하고 연결만 하면 나중에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이미 그게 실험 단계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도 이게 전문가들한테 들었고. 자,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요즘 자율주행차가 화두가 많이 되죠. 전기차 이꼬르 자율주행차. 전기가 제가 알아서 충전해요. 자율주행해요. 자, 재밌는 거 볼까요? 요즘 보면 그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지가 혼자 움직이면서 막 청소를 해요.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부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로봇 청소기의 얘도 어차피 자율주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이제 운전이라는 운전 기사를 대체하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핸들대를 잡는 직업군들이 아마 급속도로 없어질 거예요. 뭐 이거는 다들 뭐 예상을 하고 있죠. 운전 기사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택시 기사님도 없어지고 버스 기사님도 없어지고. 부동산 하다가 뭐다 이거.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인 거를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뭐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이런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그리고 우리의 이런 투자 모든 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 직업 어차피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뭐 채권에 투자하든지 이제 그 다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잡기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담을 하기 전에 젊은 좀 연세가 되시고 이제 내일 모레 정년 퇴임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으신데 이제 사회의 초년생이구나 한 30대 초반에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서 이제 살아야 할 날도 많고 앞으로 직업 활동을 해야 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해야 할지를 스스로 그걸 자각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재밌어하는 뭔가를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자기 그 직업이 미래에 없어지는 직종의 그 순서에 들어가 있어 바로. 그럼 참 곤란한 상황에 들어가겠죠. 의외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직접 AI가 대처할 수 있는 직업군 의외로 많아요. 일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완전 100% 줄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할 일을 갖다가
두 명, 세 명이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100명의 일자리가 약 2명의 일자리로 바뀌어요. 한 명의 일자리로 바뀔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98명은 그럼 해고가 되겠죠. 당연히 무직자가 되겠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직 상승화라는 게 돼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경사회가 있고 농경사회에서 기본 상품 그리고 광물 자원을 채취를 하고 그걸 해서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이게 큰 공장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대량 생산 확대가 되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업종이 또 한 단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통이나 뭐 여러 가지 단계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이게 여러 가지 단계 되면서 이게 뭐 직업의 다각화가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업이 다 농부였습니다. 그 반세기 전, 약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농부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없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농부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이게 직업을 물어보세요, 지인들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 가족 중에 다 대부분이 농부야. 그렇죠? 근데 그땐 잘 살았죠.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농부의 수는 엄청 줄었어요. 근데 농부의 수 줄었다 해서 나머지가 다 실직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산업이 단계적으로, 층계적으로 그게 중공업도 발달하고, 간해수공업도 뭐 여러 가지 섬유나 아니면 첨단 사업, 여러 의료 서비스나 여러 개 갑자기 이게 층을 발달하면서 그 층에 대한 인데까지는 그 층에 대한 전문적인 근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창출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농업만 지금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농부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얼마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지인 중에 농부인 사람들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은 다 농부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직업이. 하지만 옛날보다 더 생산은 더 많이 합니다, 농부 수는 줄었지만. 예, 당연히 기계화가 됐고 하니까. 앞으로 농부도 아마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농부의 숫자도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더 기계화가 되고, 기계가 더 커지고, 더 대량화가 되고, 더 사업화가 되고, 더 이제 여기다 AI까지 접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이 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SCV 보고 야 이래라 하고 이게 딱 드래그해서 이렇게 명령만 하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는 SCV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잖아요. 마치 트럭타 AI, 트럭타 콤바인, 트럭타 이항기 같은 아니면 트럭타 이렇게 헬리콥터 이렇게 씨 뿌리는 헬리콥터가 이런 애들한테 농약 주는 헬리콥터한테 그냥 명령만 딱 때리면 그냥 컴퓨터에 명령만 때리면 지가 알아가서 쭉 그냥 논을 갈 때면 논을 갈아버리고 논에다 파종할 때면 파종을 하고 모를 심고 그리고 논에다 농약을 줘야 할 때는 논을 이렇게 주고 지가 농부의 숫자가 더 줄어들 거예요. 농부가 그러면 더 잘리나 농부들도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더 수직화된 직업이 생기지 않냐고. 예,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창조적이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발달을 해요. 근데 창조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게 고용 창출이 안 돼요. 좀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예술적인 거나
그쪽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거의 이끌어가지, 이게 예를 들면 공장이나 농사를 짓거나 노동을 하게 되면 대량의 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창조적인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직업이 많이 줄게 되면 요즘 뭐 거의 다 집을 다 자기 돈 100% 갖고 집을 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은행에서 부채를 다 해서 하죠. 근데 나중에 이 부채를 감당을 못하는 순간이 오면 당연히 은행으로 넘어가고 쫓겨나겠죠. 무슨 소리냐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요즘 뭐 세금을 많이 떼낸다고 하죠, 보유세를. 자, 제가 그냥 30평짜리 아파트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요. 30평짜리, 요즘 이거 보유세에다 뭔세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예요. 이제 세법이 있는데 30평 안 써요. 내가 서울에 있어. 그냥 강남이든 어딘지 살아. 근데 30억이야. 꽤 나가. 근데 30억 아파트가 내 전 재산이야. 근데 거의 반이 빚이고 반이 내 돈이야. 15억은 내 돈이고, 예를 들어 15억이 그 부채야. 근데 보유세를 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파트 30평짜리에서 내가 뭐 임대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떻게 하겠나요, 그럼? 이제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게 재밌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히 이걸 조사 안 했고, 이게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몇 프로 이렇게 이게 합니다 하면 나중에 또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직접 알아보시는 게 더 이제 이게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세를 냈고, 예를 들어 15억 부채예요. 15억에 대한 부채가 요즘은 아파트 해봤자 2점 몇 프로게 하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그 저금리가 유지가 될 거라고는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나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의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고 그거를 빌려주고 많이 이게 시중에 풀렸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건값도 오르긴 올라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잠깐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임금도 올라야지 않냐고. 근데 임금이란 게 굉장히 한번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올리면 또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세무사를 고용을 할 것을 갖다가 AI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세무사 대기업에서 세무사 세무팀이 10명이 하던 걸 외주를 주면 알아서 해. 거기서 AI를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세무사 한 10명이 하던 걸 갖다가 그냥 제로가 돼요. 필요가 없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의사, 변호사, 세무사, 예전에 사자 들어가는 전문 직종에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3대 직종에, 요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사회에 이게 굉장히 이게 고등 교육을 받은 이게 전문 직종인데, 앞으로는 이 직종이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무사분들이 지금 현재 세무사분들이 지금 이제 잘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취직을 못하고, 취직을 하더라도 유사한